두꺼운 팔을 만드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두근 운동은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어렵고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두근 운동에서 흔히 겪는 문제와 해결 방법, 그리고 궁극적인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두근 운동에서 잘못된 그립을 선택하면 운동의 초점이 이두근이 아닌 다른 근육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버핸드 그립은 이두근보다는 전완근과 상완 요골근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 이두근의 활성도가 낮아집니다. 특히 초보자들의 경우 그립 선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 결과 이두근이 충분히 자극되지 않아 근육 발달이 느리거나 정체되어 운동 시간 대비 효과가 떨어집니다. 효과가 떨어져 비효율적인 운동이 됩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운동 중 팔꿈치가 완전히 피거나 굽히지 않는 경우 이두근에 전체적으로 자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덤벨 컬을 할 때 팔꿈치를 중간 정도에서 멈추고 완전히 신장하지 않을 경우 근육 신장이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이두근의 신장성 수축과 제대 수축이 모두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두근의 전체적인 발달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져 하단부의 근육 신장이 부족하며 팔이 짧아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마지막 문제로는 이두근은 장두와 단두로 나뉘며 각 부위는 다른 운동과 자세에서 활성화가 됩니다. 장두는 팔의 외측에서, 단두는 팔의 내측에서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특정 부위를 과도하게 발달시키거나 반대로 소홀히 하면 팔의 모양이 비대칭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팔뚝이 불균형해 보이고 팔 전체의 힘 전달이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장두 발달이 부족하면 팔이 짧아 보이고 단두가 부족하면 이두근의 볼륨이 감소해 보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저는요, 운동했을 때 가슴과 등 운동을 하면 보조근으로 팔이 자극이 되어 충분히 커질 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 당시 운동을 3년 정도가 되었을 때 무렵이었어요. 어느 정도 운동에 관하여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팔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을 무렵 느끼게 되더라고요. 꼭 루틴 중에 넣어야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처음에 시도했던 방식은 4분할에서 팔 운동을 조금씩만 추가하여 하루에 매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깐 좋아지더니 다시 정체기로 돌입을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3가지 실수를 했었던 것 같았습니다. 실수 3가지를 소개시켜드리면 그중 하나가 한 가지 운동만 고집을 했었는데요. 저처럼 가끔 가다 보면 사람들이 팔 운동만큼은 특정 운동 하나만 고집해 반복 수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탠딩 덤벨 컬은 가장 기본적이고 흔히 알려진 이두근 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된 루틴으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스탠딩 덤벨 컬은 장두와 단두를 모두 자극하긴 하지만 다른 운동보다 특정 각도에서는 근육 활성도가 제한적입니다. 근육은 특정 패턴에 적응하게 되어 발달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결국 근육 발달이 정체가 됩니다. 다양한 자극이 부족해 근육의 균형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팔뚝의 모양과 힘 전달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수는 무조건 고중량으로만 했는데 이두근이 속근 위주로 구성되어 고중량의 반응이 좋다는 점을 착안해 저처럼 무조건 무거운 중량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벨 컬에서는 자신의 역량보다 과도한 무게를 선택하고 제대로 된 자세보다 중량을 드는데 집중하다 보면 이로 인해 운동 범위가 제한되거나 다른 근육을 사용하는 보상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부상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어깨와 팔꿈치 관절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어 통증이나 염증을 유발하거나 가동 범위가 제한되어 이두근에 충분한 자극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운동 효과가 저하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슷하지만 운동 중 잘못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흔히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덤벨 컬이나 바벨 컬을 할 때 허리를 과도하게 젖혀 반동을 사용하거나 팔꿈치를 고정되지 않아 마치 흔들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동을 사용하면 운동 중 사용되는 힘이 이두근이 아닌 다른 부위에 분산되며 팔꿈치가 흔들릴 경우 이두근에 제대로 된 자극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결국 운동 효과가 감소해 이두근을 충분히 발달시키지 못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인해 허리와 팔꿈치 관절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결국 부상 위험이 커지게 되죠. 저도 정체기에 돌입을 했는데 그렇게 정말 수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자랑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실수하지 말고 빠른 성장을 이룰 수만 있다면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라도 된다면 실패를 먼저 경험했던 저의 말을 듣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수많은 실수들을 경험을 통해 효과를 봤었던 방법들을 3가지를 알려드리면 첫 번째가 바로 언더 핸드 그립을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 언더 핸드 그립은 손바닥을 위를 향한 상태로 운동하는 방식으로 이두근과 상한 요골근을 활성도를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언더 핸드 그립은 이두근의 활성도를 극대화하여 위팔 노근까지 자극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밝혀졌습니다. 언더 핸드 그립 같은 경우 손목과 팔꿈치에 부담을 덜 주면서 이두근을 집중적으로 자극할 수 있어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천 운동으로는 컨센트레이션 컬입니다. 이두근의 96%로 가장 높은 활성도를 기록한 운동인데요. 이 방법으로는 팔꿈치를 허벅지에 고정하여 다른 근육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이두근의 모든 자극을 집중시킵니다. 또 다른 추천 운동은 바로 이지바 컬입니다. 활성도는 이두근 89%, 위팔목은 72%로 전체적인 자극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이 이지바 같은 경우 손목 부담을 덜 주는 곡선형 바벨을 사용하여 안정성을 높이고 중량 조절이 용이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으로는요, 바로 가동 범위를 극대화하는 것이었는데요. 운동 중 팔을 완전히 펴고 끝까지 수축하는 것은 근육 신장과 수축을 극대화하는 핵심입니다. 근육이 최대한 신장이 될 때 금속류가 강하게 활성화되며 이는 근육 성장에 중요한 신호를 보냅니다. 단, 팔꿈치를 완전히 펴는 동시에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 운동으로는요, 이 인클라인 덤벨 컬입니다. 팔이 신장된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여 장도에 최대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벤치에 기댄 상태로 팔을 뒤로 늘어뜨려 신장 구간에서 이두근에 강한 자극을 줍니다. 그 후에 스탠딩 덤벨 컬로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장도와 단도를 고르게 자극하여 가동 범위 조절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상체를 고정하여 팔꿈치를 몸 옆으로 유지하면 완전히 펴고 완전히 굽히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위별 균형 있는 루틴 설계입니다. 이두근은 장도와 단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부위를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장도는 이 팔의 길이를 강조하는 것에 비해 단도는 이 볼륨과 모양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렇게 이 각각의 부위를 타겟으로 하는 운동을 조합해 전체적인 이두근 발달에 도모하는 게 좋습니다.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면요, 인클라인 덤벨 컬을 시작으로 장도에 최대 자극을 주는 대표적인 운동으로 팔을 뒤로 늘어뜨려 시작하여 어깨가 신전된 상태에서 동작을 수행하여 장도가 더 큰 범위로 활성화됩니다. 그런 다음 이 컨센트레이션 컬을 진행하여 단두를 집중적으로 자극하는데 이때 팔꿈치가 고정하여 다른 근육 관여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단두의 볼륨을 늘리고 팔뚝의 균형을 맞춥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지바 컬을 진행하여 장도와 단도를 모두 고르게 발달시킵니다. 참고로 이때 고중량을 활용이 가능하여 근육 성장을 극대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러한 방식들은 효과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방식을 알고 실천하다 보면 알게 되실 텐데요. 그중 3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 운동의 부족입니다. 하나의 운동 또는 루틴으로만 만들어진 이두근 전체를 고르게 발달시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두근은 장두와 단두로 나뉘며 각각의 부위가 활성화되는 방식과는 조건이 다릅니다. 단일 운동은 이 특정 부위만 집중적으로 자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장두와 단두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발달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컨센트레이션 컬은 단두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장두에는 충분한 자극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인클라인 덤벨 컬은 장두에 집중하지만 단두에 대한 자극은 제한적입니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육의 균형적인 발달이 어렵고 팔뚝 모양이 비대칭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장두와 단두 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팔의 힘 전달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2가지 운동을 계속 진행한다고 해도 몸은 새로운 자극이라 현상을 방어하려고 하고 유사시에 대비해 에너지를 보충해 놓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은 루틴으로 진행할 경우 운동 효율이 점점 떨어집니다. 2번째 한계는요, 특정 각도에서의 제한인데요. 이두근 운동은 운동 각도와 자세에 따라 근육 활성화 수준이 달라집니다. 특정 각도는 근육이 제대로 자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동의 각도에 따라 이두근의 신장 구간과 또는 수축 구간 중 하나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스탠딩 덤벨 컬을 할 경우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운동이지만 하단부 신장 구간에서는 자극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단부 자극이 부족하면 근육 전체 길이와 강도가 키우는데 한계가 생깁니다. 그 결과 근육 신장 구간에서의 자극이 부족하면서 팔이 짧아 보이는 시각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운동 효율성도 떨어지고 특정 부위만 발달하는 불균형이 생기기도 하죠. 마지막으로는 가브와의 원칙의 적용 어려움입니다. 이두근 운동에서 고중량을 사용하는 것은 근육 성장에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중량은 운동의 질을 떨어뜨리고 부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거운 중량을 사용할 때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반동을 사용하거나 다른 근육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벨컬에서 과도한 중량을 사용하는 경우 허리를 과도하게 젖히거나 팔꿈치가 흔들려 이두근에 충분한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운동의 효과가 감소하고 관절에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그렇게 부상 위험이 증가하며 특히 팔꿈치와 어깨 관절에 통증이나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동 범위가 제한되어 이두근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근육 성장도 저해됩니다. 이러한 한계들은 이두근의 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일 운동의 부족함과 특정 각도의 한계, 고중량 사용 시 자세의 어려움 등을 극복하려면 조금 더 다각적인 접근과 과학적인 루틴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 3가지 방식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요, 이두근 운동에서 최고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운동을 포함하는 운동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장두와 단두, 위팔 요구는 이 3가지를 고르게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특정 부위만 발달시키는 운동은 근육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장두와 단두를 동시에 발달시키려면 각 부위에 특화된 운동을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처럼 운동 루틴을 설계할 때 한 가지 운동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운동을 통해 근육을 여러 각도에서 자극합니다. 루틴 예를 들어보면요, 이 컨센트레이션 컬로 팔꿈치를 허벅지에 고정해 이두근의 단두에 집중 자극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단두 자극으로 팔뚝의 볼륨을 늘리고 내측을 선명한 라인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인클라인 덤벨 컬로 어깨를 신전 상태로 두고 팔을 뒤로 늘어뜨려 장두를 최대한 수축하여 이 장두 팔 길이를
강조하고 상한 이두근의 전체적인 크기를 증가시킵니다. 그런 다음 이지바커를 사용하여 장두와 단두를 모두 고르게 자극하여 전체 활성화를 하여 근육의 전체적인 두께를 늘리고 팔꿈치를 안정성을 높입니다. 이 마무리로 크로스바디 케이블컬을 케이블로 사용해 손을 몸의 반대편으로 교차하면서 위팔노근에 집중 자극하면서 이두근과 위팔노근의 경계를 선명하게 만들어 팔뚝이 더욱 도드라져 보이게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운동 중 최대 가동 범위를 활용하고 중량 조절을 통해 자극 강도를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이 신장과 수축을 최대한 활용할 때 더 큰 자극을 받고 성장신호를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장 구간에서는 이 근선유회를 최대한 늘려 자극을 극대화하고 수축 구간에서는 최대 힘을 발휘해 근선유를 밀도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최대 가동 범위 사용을 하려면 먼저 이 팔꿈치를 완전히 펴고 근육을 최대 신장된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인클라인 덤벨 컬을 해서 팔을 완전히 펴고 시작하여 근육 길이를 충분히 늘립니다. 중량 균형 유지를 위해 고중량 운동과 중량 컨트롤 운동을 병행해 강도와 정확성을 모두 챙깁니다. 목표 횟수는 실패 지점을 고려했을 때 고중량으로는 6에서 8 정도 반복하고 중간 중량으로는 10에서 12회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방식은 이 EMG 데이터 기반으로 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운동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부위를 근육 활성화를 극대화하는 루틴인데요. EMG 데이터를 통해 각 운동이 근육을 얼마나 자극하는지 이미 알고 있기에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운동을 선택하면 결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선피로 및 워밍업으로는 최고 활성도를 가진 컨센트레이션 컬과 또는 이지바 컬을 수행 후 근육별 최적 운동을 통해 본 세트를 진행합니다. 만약 장두를 타겟으로 하면 인클라인 덤벨 컬을, 단두는 컨센트레이션 컬로, 위팔 로그는 크로스 바디 케이블 컬 중 선택하여 진행하고 루틴 중 정체가 느껴지거나 특정 부위를 발달이 부족하면 EMG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동을 음식 교체하거나 새로운 운동을 추가하여 운동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여 운동의 다양성과 가동 범위 극대화 그리고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선택을 조화롭게 결합한 접근을 하면 이를 통해 팔뚝 균형 잡힌 발달과 강력한 이두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운동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이나 고정된 습관에 집착한다면 발전은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비록 작고 상징적인 변화라도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꾸준히 나아가는 그 행동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지금 당장 과거 잘못된 운동 습관을 내려놓고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여 보세요.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꾸준히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부터 이 새로운 루틴으로 새로운 결과를 저와 같이 만들어 봐요.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운동에서 흔히 겪는 문제와 해결책 그리고 궁극적인 대안을 찾고 계신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동의 미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